예, 인사드리겠습니다. 국어 강의하는 윤성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시간도 좀 늦어졌고 해서 많이 좀 지치시고 힘드실 텐데 좀 핵심적인 부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내용들은 되게 좀 중요하게 아셔야 되는 부분 중심으로 구성을 해봤어요.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겪어나가야 될 그런 부분들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녀분들이 굉장히 힘든 과정을 이렇게 이겨내고 지금 합격을 하신 겁니다. 제가 왜 이거를 단언코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제가 이제 대원외고 교사 출신이기도 하고, 제가 입학 담당관, 즉 입학 전형 전체를 총괄하던 그런 업무를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얼마나 힘든 과정을 통과한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알고 있어서 또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발표 난 이후에 또 설명회까지 이렇게 열심히 또 와주셔서 제가 그런 중요한 부분들 중심으로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우리 이화여고 국어 과목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윈터 프로그램에서 어떤 내용 진행할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수업에서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학년 국어 과목의 특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학년 국어 공통국어 1, 2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이라고 하는 것은 1학기라는 얘기고요. 2는 2학기라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공통국어 이름이 공통이니까 어떤 것들이 들어있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법도 있고요, 문학도 있고요. 네, 그냥 우리가 국어라고 생각하는 모든 영역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1학기, 2학기로 반으로 쪼개서 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2학년 넘어가면 그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 세분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전문화돼서 영역별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커리큘럼상의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1학년 때에는 전체적인 국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교과서 중요하겠죠. 이 교과서는 말 그대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학, 문법, 비문학, 화법 등 여러 가지 영역들이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런데 외부 지문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외부 지문, 그러니까 외부 지문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씀드리면 교과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제재들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결국은 그 의미인 즉슨 교과서 내용이 많이 비중이 낮다라는 말씀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했어요 라고 하면 이제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구간이 굉장히 적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화여고가 어떤 부교재들을 쓰는가 되게 중요한 이야기가 될 텐데 한번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진들을 제가 나열을 해놨는데요. 저렇게 많은가? 네, 많습니다. 사실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나열해놨고요. 굉장히 특징적인 것 중 하나는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유독 정말 많습니다. 예. 제가 과장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부교재 수만 봐도요. 여기 부교재 보면은 기출, 어떤 모의고사 기출 문제집이라든지, 그 다음에 외부 문법 교재라든지, 그 다음에 시인에 대한 어떤 분석, 그런 부교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번 학기마다 변경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번에 올해 시험 봤던 1학년 친구들이 시험 볼 때 범위에 포함됐던 교재들이 내년 되면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학교의 경향이 굉장히 특이하다는 점 중 하나는 이 부교재가 안정적이지가 못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부교재가 무엇이 되느냐가 또 하나의 판가름이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습 내용을 평가하기 위해서 범위 외 지문이 출제될 수 있음이라고 시험 범위 공지에 아예 대놓고 있다는 게 하나의 또 포인트가 되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발언입니다. 우리가 부교재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고 교과서가 있는데 플러스 알파 내가 밖에서 더 낼 수도 있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교재 교과서 플러스 알파가 실제로 시험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플러스 알파를 어떻게 준비하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어를 대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많은 범위의 플러스 알파까지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히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학생 입장에서 극악의 난이도다, 오버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실제로 난이도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학교 평균이 50점대입니다. 국어가. 평균이요. 네, 평균이 50점대라고 하는 건요. 정말 낮은 편입니다. 제가 대원외고에서 교사 생활을 했지만 대원외고 국어 평균이 70점대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 난이도인지 느낌이 오시죠?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솔직담백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고등학교 국어는 이제 중학교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뭐 문제 유형을 하나하나 말씀드리는 건 시간적으로 좀 약간 낭비일 수 있어서 제가 일단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나눠드린 자료 한 번씩 보시면서 아, 이런 유형이구나. 지금 실제로 우리 학교 기출을 치러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좀 확실하게 아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제 교사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이제 합격을 해서 올라오면은 굉장히 자부심에 이제 넘쳐서 옵니다. 왜? 자기 중학교에서는 꽤나 했거든요, 공부를. 근데 나 뭐 좀 성적 괜찮아 해서 올라온 친구들이 한 반에 막 몇십 명이 나 괜찮아 하는 애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내 옆에 친구도 나랑 성적이 똑같네. 내 위 앞에 친구도 똑같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보고 나면 아이들이 다 울어요. 정말로. 예. 이게 진짜 제가 뭐 절망에 빠지라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현실이 그렇습니다. 가시면 아시겠지만 시험 점수를 보면 내가 난생 처음 받은 점수를 받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가 정말 철저히 돼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원점수가 낮다라고 해도 뭐 제가 그 안에서 1등이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원점수에 너무 연연하는 그런 것을 좀 벗어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학교 때랑은 성적의 어떤 산정 방식이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퀄리티적인 부분들에서도 많이 다를 수밖에 없다. 변별을 위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한 번씩 읽어보시면 아, 중학교 수준을 이미 아득히 넘어가는구나. 체감하실 수 있도록 실어놨으니까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요약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시험 범위가 매우 넓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니 시험 범위를 1회독하는 것 자체가 도전입니다. 시험 범위 1회독이 도전이다?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 중에 제 수업의 장점을 하나를 꼽는 게 여러 번 회독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한 회독 자체가 도전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너무 범위가 넓거든요. 자,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의 기획이나 출제 의도가 굉장히 뚜렷하게 반영되는 시험입니다. 즉, 학교 선생님이 이번 시험은 이렇게 해야지라는 것들이 딱 설계가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유형은 객관식 서술형, 여타 다른 학교들과도 굉장히 유사한 편인데 난이도 극상으로 적어놓은 이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난이도를 이야기할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범위가 넓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난이도가 높을 때. 근데 두 개를 다 갖고 있어요. 범위도 넓고 난이도도 높아요. 그러니까 극상이란 표현을 제가 담백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평균이 말을 해주잖아요. 50점대라는 거. 자, 그런 부분 때문에 극상인데, 제가 그럼 설명회에서 이렇게 우울한 얘기 하려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아니죠. 제가 사실은 그러니 수업에서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이런 사실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일단 교사 출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확실하게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선생님들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출제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학생들에게 지도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실제로 수년간 근무하면서 많은 학생들 변별 한 번의 오류도 없이 정확하게 다 수행을 했었고, 재시험 이런 것도 전혀 없었고요. 그 말인 즉슨 출제자가 얘들아 이거는 선생님이 이러려고 내시는 거야, 이러려고 이 자료 주신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전공을 국어만 계속 해왔기 때문에 지금 석사는 졸업을 했고 사실 지금 박사과정에도 있는 편이거든요. 그 국어교육 박사과정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국어만 전공한 전문가로서 정확한 지식 전달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말씀을 또 드릴 수 있겠고요. 교과서 심의위원을 제가 수행을 했었기 때문에 이 교과서의 어떤 구성, 어떤 측면, 그 교과서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 의도가 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시험을 우리가 범위를 볼 때 이런 의도로 짜셨구나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출제자의 눈, 제가 출제를 했던 경험들을 살려서 아이들에게 근본적인 부분을 수업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중요한 것은 실적이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실제 어떻게 했느냐, 이거는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윈터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수행을 할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문학, 문법, 비문학 세 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사실 대부분 그 영역들이 뭐 일부에 뭐 화법도 있고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시험 범위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그냥 계속 간다고 보시면 돼요. 총 4번의 시험, 1학년 때 4번의 시험에서 문학, 문법, 비문학이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러니 우리가 윈터에서는 이 세 가지를 축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주차부터 8주차까지 커리큘럼을 구성을 해놨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이제 간략하게만 좀 제시가 되어 있고요. 제가 오늘 드린 자료에는 좀 더 상세하게 이렇게 그 제시를 드렸으니 한 번씩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법의 전 영역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문학의 전 영역, 그 다음에 비문학 관련돼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기출됐던 영역들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우리가 새롭게 나올 수 있는 것까지 포함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제 수업에서의 어떤 특장점들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방금 말씀드린 출제자의 눈으로 수업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이해 중심의 최적화된 교재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피드백 굉장히 섬세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일반적으로 제가 수업을 할 때는 수업 자료를 역으로 분석을 합니다. 왜 이런 걸 주셨을까? 왜 이런 걸 할까? 왜 이걸 나갈까? 여기에 대해서부터의 고민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해 기반 수업을 진행합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는 건 이해입니다. 사실 뭐 스킬적인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마지막에 어떤 포장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은 국어의 실력이 중요하거든요. 이해와 실력. 그래서 저는 이해 기반 수업을 합니다.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주요 제재 유형별로 어떤 식으로 대비해야 되는가, 다양한 유형 제시하면서 우리가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에서는 일반적으로 복습 테스트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따라오고 있는가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과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효율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아무리 국어를 가르친 사람이지만 국영수에서 국어만 하라고 할 수는 없죠, 당연히. 그러니 아이들이 다른 과목도 병행할 수 있는 수준의 양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조금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이만큼은 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 내가 준 것만큼은 다 해라. 그리고 그냥 수행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이 수행한 거를 다시 한번 자기가 분석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이라는 것이 과제까지 분석하게 함으로써 정확한 이해를 도모하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과제 수행과 테스트 결과 피드백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습 3당, 보완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좀 더 자세한 양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그 교재가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제목은 국어의 근본이라고 제가 좀 써놨습니다. 워낙에 또 근본을 좀 중시하는 스타일이라서 아이들이 이해와 어떤 국어 실력 그 자체를 좀 중시할 수 있는 그런 교재를 구성해봤고요. 마찬가지로 과제도 적절하게 항상 같이 부여가 될 예정입니다. 또한 수업에서도 늘 그래왔듯이 복습 테스트 진행하면서 아이들의 어떤 수준을 쭉 확인하면서 가고 있고요. 그 피드백을 사실 이제 뭐 카톡을 통해서 계속 하는데 사실 시간대를 보면 막 제각각입니다. 어떤 때는 학생들이 선생님 아직도 안 주무시나요? 이렇게 얘기가 올 정도로 새벽까지도 깨어 있고 이렇게 되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육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육아 시간 생각해 보면 그냥 새벽까지 있는 건 되게 당연하게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그 아이들이 굉장히 만족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아이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듣는 친구들도 있고 숙제를 다 못했던 친구들도 있는데 제가 좀 약간 끈질깁니다. 이거 숙제 좀 제출해라 이래서 못한 거를 동영상으로 인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제가 좀 확인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양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효율로 승부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제가 준 건 다 해야 되거든요. 제가 성미가 좀 그래서 아이들에게 좀 이렇게 채찍질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좀 놀라우실 수도 있겠지만은 바로 저번 시험이에요. 2학기 기말고사인데 제가 팜플렛에도 좀 실어놓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만점이 7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반에 한 94% 정도 90점대 이상이 나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되게 비현실적인 수준의 결과가 나와가지고 아이들도 되게 놀랬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학생들이 굉장히 좀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제 2학년으로 올라가는 친구들이죠. 이 친구들이 또 저랑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도 선생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만족이나 감사를 표하는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국어 실력 자체가 향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이들과 호흡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목표하는 바 자체가 국어 실력 향상이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플러스 알파에 담임교사 출신이기 때문에 향후에 학교 생활이나 수행평가, 생기부까지도 지도할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기부로 대학을 보내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향후에 아이들이 수행평가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이런 고민들까지도 제가 함께 나누고, 예를 들면 수행평가가 있는 시즌에는 얘들아 이거 참고해서 좀 해봐 하면서 자료도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학교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생기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같이 설계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당연히 카카오톡으로 제가 직접 답변하는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문의는 여기 이제 뭐 인스타그램, 카카오톡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홍보물에 그 QR도 있는데 그게 이제 카카오톡 연결되는 QR이기 때문에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번호는 제가 거기 인쇄물에는 안 적혀 있을 텐데요. 전화번호도 화면에는 적어 놨으니까 한 번씩 필요하시면은 보시고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진행을 한다는 말씀 드렸고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 수업은 이해 중심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근본적인 국어 실력 향상시키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호흡하면서 그런 부분들 길러 나가도록 제가 도움 줄 거고요.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수업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2시에서 7시 스케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가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이랑 함께 하면 무조건 성공한다. 그러니까 믿고 해라. 실제로 많이 성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녀분들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성심성의껏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